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 이후 한진그룹 일가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인하대와 정석인하학원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교육부는 조원태 사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할 것을 재단에 통보하고 조양호 회장의 이사장 승인은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최진영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1부, 2부 통틀어서 이제 2번 정도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이죠. 지금 현재 대한항공 사장인 조원태 씨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 이게 이제 사실로 확인된 건데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한번 1998년에 미국에서 대학을 2년제 대학을 다니다가 한국에 있는 인하대학교에 편입했는데 예. 그와 같은 편입 요건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편입이 허용되었고 그리고 예. 또 졸업하는 것도 졸업 학점이 제대로 이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졸업과 동시에 학사학위를 취득했다라는 사실을 입증됐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고등교육법 위반 및 인하대에 있는 내부 학칙 위반을 이유로 해서 예. 이와 같은 편입학 결정 그리고 또 학위 수여 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하라라는 그것을 지금 인하대 학원에 대해 요청을 했다는 것인데요. 예. 구체적인 근거를 보면은 98년에 편입을 할 때에 예. 그 당시에 고등교육법과 학칙을 보면은 3학년에 편입을 했는데 3학년에 편입을 하려고 하면은 예. 외국 학교에서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 과정을 완전히 이수했거나 아니면은 2년제 대학 학부 과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것이 돼야 되는데 예. 이 조 씨 같은 경우에는 3학기만 마친 채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때 기준으로 봐서는 어떠한 요건을 맞춘다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그 요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편입을 허용했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예. 외국에서 이제 2년을 하고 왔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졸업하려고 하면은 140학점 정도의 학점 요건이 필요한데 예. 미국에서 했던 학점과 한국에 와서 했던 학점 다 통틀어도 120학점 그러니까 20학점 정도가 모자랐다. 20학점이라면 제 기억에 거의 1년 정도의 어떤 네. 학기의 어떤 학점 자체가 모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학사학위를 줬다라는 점이 지금 밝혀져서 예. 입학과 그리고 또 졸업 그 자체를 다 취소하라라는 것으로 지금 인하대학 학원에 요청을 했다는 것이 보도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교육부가 20년 전에도 이 사안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에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중징계를 하라라는 취지로 했습니다만 예. 실질적으로 입학처장에 대해서 견책과 같은 아주 경미한 처벌을 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벌을 하지 않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어떤 내용 자체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경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그와 같은 이번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그 당시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서 제대로 처벌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엄중한 기관 경고를 했다는 것이 또 예. 중요한 어떤 처분이 아니었나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얘기한 건 조원태 사장의 경우인데 조양호 회장에 대해서도 정석 인하학원 이사장 임원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 어떤 결과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내려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에서는 총장이 있고 또 대학을 소유하고 있는 재단이 있는데 재단 이사장이 지금 조양호 지금 대한항공 회장인 셈인데요. 예.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입학과 어떤 입학 사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재단 내에 이 회계에 관련되는 감사를 했더니만 예. 이 교비 회계 대학 같은 경우에는 법인 회계가 따로 있고 이 학교에 있는 교비 회계가 따로 있는데 그와 같은 교비를 유용했다라고 해서 이 예. 재단 운영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 고등교육법에 따를 때에 이 재단 이사장이 이 운영 자체에 비리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해서 예.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네. 재단 이사장 취임 자체를 취소한다 이런 결정을 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지금 인하대학교 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운영에 제기하고 있는 의혹을 사실상 거의 다 부인을 하면서 예.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처분에는 다 법적 근거가 있다. 그리고 또 설령 일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재단 이사장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은 없다라고 해서 강력 반발을 하면서 네.
네.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대응까지를 하겠다라고 지금 오늘 그 보도자를 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지금 그 교육부와 인하대학교 학원 간의 어떤 법적 분쟁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보니까 그 인하대 쪽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게 이제 저희가 법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용어 같아요. 한 번 다뤘던 사건을 다시 다루지 않는다, 재론하지 않는다에 대한 그런 원칙 같은데 교육부 감사에도 이런 원칙이 있습니까? 결국 이 그 일사부재리란 것은 예. 다른 말로 기판력, 네. 형사 사건으로나 민사 사건으로 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더 이상 어떤 그 증거가 발견됐다 하더라도 예.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인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98년 같은 경우에도 조 사장이 지금 편입했을 때 그때 네. 그 학교에 있는 그 교수 한 분이 문제를 제기해서 이 부분이 그 감사까지 갔었는데 네. 결국 그 당시에 이미 문제가 제기됐지만 편입 취소까지는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지금 한 10여 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문제를 삼는 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선행 행위와 모순되는 그런 처분을 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예. 사법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일사부재리 원칙이 어긋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법적 안정성 그리고 예. 그 행정의 법률 적합성 이런 그 여러 가지 원칙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편입 처분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예.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 소송을 할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예. 이런 행정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이렇게 10년 이상 지난 상태에서 이런 그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지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사법 판단에 대해서는 다를 여지도 사실 있기 때문에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조현민 씨뿐만 아니고 이 그 재단에서 행정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예.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인하대 측에서도 입장을 내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주제를 좀 바꿔서 충북 제천의 마을에서 나체주의 동호회원들을 위한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동호회 회장이 기소된 그런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법원이 누드 펜션을 숙박업소로 볼 수 없다. 동호회 회장에게 이렇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죄명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예. 그것이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미신고 펜션 영업을 했다는 것. 네. 또 더불어서 예. 풍속영업규제법상의 숙박 영업을 하면서 음란 행위를 알선하거나 제공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풍속영업법이나 공중위생법 영업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이 펜션을 운영했던 것이 영업에 해야 된다는 것인데 예. 결론적으로 자금 흐름을 봤을 때에 연해서 한 24만 원 그리고 가입 회비 10만 원 정도 돈을 받은 건 맞지만 그것이 펜션 영업에 쓰여서 개인적 이득을 봤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네. 해서 결국 이와 같은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음란 행위인지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 판단함 없이 펜션 영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아주 그냥 간단하게 그냥 무죄 판결을 선고를 했는데 예. 아직까지는 1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2심에서도 이 누드 펜션을 숙박업소로 그러니까 볼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이 분명히 쟁점이 될 텐데 글쎄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직까지는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 이 판결이 사회적인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영업으로만 안 하면은 이런 행위를 해도 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면서 동호회 활동을 빙자해서 이와 같은 그 영업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예. 결국 항소심에 가서 이 정도의 행위를 영업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아주 치열하게 검찰과 변호인 간의 쟁점이 다퉈질 가능성이 있는데 예. 1심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은 것은 맞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그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또 예. 그리고 또 내부에 비품도 구입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해서 월당 뭐 수십만 원씩 수백만 원씩 영업으로 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그와 같은 것은 사실관계는 드러났지만 네. 법적으로 영업인지 여부에 대한 어떤 규범적 판단은 항소심에서는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유무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특히 1심에서 판단했는 것이 최근에 보면은 그 사실심 1심 판단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식의 사법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항소심에서도
사실 무죄를 유죄로 뒤집는 것은 만만치는 않은 그런 실무적인 어떤 경향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보건복지부도 뭐 법원과 다른 그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잖아요. 어떤 내용인지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 딱 여름이었습니다. 예. 이와 같은 누드 펜션이 미신고 숙박 영업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실제 그와 같은 판단을 했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듯이 한 20명 내지 40명 정도의 어떤 회원이 있었고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광고를 했으며 한 사람당 가입비로 10만 원 그리고 또 이게 그 연회비로 24만 원을 받았고 그와 같은 가입을 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말만 20명 내지 40명이었지 그것이 제대로 알려져서 했을 경우에는 200명, 400명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보건복지부는 그와 같은 그 유권을 해석을 했고 네. 해당 그 지방자치단체인 제천시에서도 그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어떤 그 유권 해석에 근거를 해서 이와 같은 판단을 했는데 다만 행정청은 유권 해석에 불과한 것이고 최종적인 법률 해석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경우에 따라서 이와 같이 무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이 그 업자가 법원 이 행정청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네, 관련된 심리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좀 지켜볼 일이긴 한데 변호사께서 짚어주신 대로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해석들이 어떻게 바뀔지도 좀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굉장히 클 수 네. 있는 네. 실제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펜션 자체가 마을에서부터 한 100m 이상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업주 같은 경우에는 공연음란이 뭐냐 예. 일부러 거기 들어오지 않는 다음에는 알 수도 없었는데 우리의 거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예. 주장을 했었는데 그와 같은 판단은 이번에 없습니다. 아예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안 했는데 예. 항소심에서는 만약에 영업이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것이 음란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르다고 한다고 하면은 올 가을 정도, 이 여름이 지난 상태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항소심 판결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누드 펜션 관련된 내용을 좀 짚어봤고요.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살 여자아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하고 있어서요. 하지만 경찰은 이제 이거 계획적으로 범행한 거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일단 이유가 뭔지 저희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7월 9일 날 이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타고 이제 그 하교하는 이 9살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납치해서 본인이 운전하는 1톤 트럭에 태우고 거의 전국을 유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경남 밀양에서 예, 한 예. 어디까지 왔냐 했더니만 네. 이 경기도 까지 와서 예. 다시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네네네네. 하는데 거의 뭐 16시간 동안 아이를 가지고 밤새 있었으니까 아마 초등학교 여학생으로서는 굉장히 공포에 떨었을 것인데 네. 예. 지금 내용을 보면은 이 묶을 어떤 끈까지 준비해서 여학생을 묶었고 예. 그리고 또 그 피해 학생의 어떤 진술에 따르면은 폭행까지 당했다라고 하는데 네. 다행히 어쨌든 간에 다시 그 다음 날 그 집 근처에까지 해서 풀어줘서 예. 아이가 어떻게 보면 집 앞까지 다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그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우발적으로 그렇게 네. 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수사, 동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이 20대 남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발적으로 했다고 하고 경찰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데 우발적인 것과 계획적인 것 형량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그냥 아이를 이렇게 납치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형법상의 이 약취 유인으로 해서 10년 이하의 형입니다. 그렇지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 그 목적에 따라서 형이 굉장히 다른데요. 이 부모의 어떤 그 안전을 우려를 해서 재물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예. 경우에 따라서 이 납치했는 사람을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한마디로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예. 법정형이 엄청나게 크게 차이 납니다. 네. 아마 이것을 아는지 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특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우발적으로 아이를 보고 이렇게 납치를 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그 주위 사람들이 보면은
그날 오전에 9일날 오전에 이 밀양 시내에서 이 차를 봤다라는 증언이 있고 더불어서 이 피해 여학생 같은 경우에도 전에 본 아저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적한 곳에서 아이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계획적으로 납치한 것이냐 하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 아마 그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동기를 어떤 식으로 자백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일단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신청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혀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판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기다려봐야 되겠는데 일단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현실적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동기에 따라서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다 자백을 합니다만 예. 동기가 법정형을 굉장히 오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더불어서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20대로서 주거가 부정하고 예. 1톤 트럭을 몰면서 거기에서 잤다는 것이죠. 우리가 범행 자체가 굉장히 중하고 더불어서 구속영장 발부 사유제 가장 첫 번째 사유가 주거가 부정한 케이스입니다. 예. 이 사건 자체가 주거가 부정한 그 사건에 딱 들어맞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본인의 범죄의 동기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예. 결국 범죄 어떤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 우려, 더불어서 본인의 주거도 부정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오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